속초의 3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의 한 캠핑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가철 야외 캠핑장도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홍천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농특산물이 수도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과 산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 헬기가 충청 강원권에 배치돼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내 73번째, 74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초에서 발생했습니다. 홍천의 한 캠핑장을 다녀왔는데 18명의 이용자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분류와 자가격리, 방문시설 일시 폐쇄와 소독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의 한 캠핑장에 다녀온 속초의 3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74명이 됐습니다. 함께 캠핑한 경기도 성남시의 부부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부부도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속초 30대 부부는 강릉 의료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 양양의 리조트를 오갔고 집 근처 편의점과 병원, 약국 등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병원과 약국, 고성등지에 다녔고 혼자 속초의 한 사무실과 빵집 등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이동 경로는 속초에서 5군데, 고성에서 2곳, 양양에서 4곳이 되겠습니다. 고성과 양양 2곳은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고 이 곳은 해당 시군에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문했던 장소들은 방역 소독이 실시됐고 일부 장소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은 이처럼 폐쇄된 가운데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핑을 다녀온 6살 딸과 손주를 데리고 간 삼척의 부모 등 3명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방문지에서 접촉한 6명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서 성수기와 겹쳐 넉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또 중앙시장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좀 취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피서철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피서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에 대한 홍보 활동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야외 캠핑장은 코로나19 안전지대로 생각돼 휴가철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홍천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도 다시 한번 휴가철 야외 감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에 위치한 한 캠핑장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둥그런 공터에서 6가족 18명이 함께 캠핑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터넷 동호회로 만난 이들은 속초와 경기도 성남 등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캠핑을 하는 동안에는 마스크 없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불비했던 점을 확인을 했고 또 거리 두기에 있어서도 완벽하게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일단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야외였지만 무려 18명이 거리 두기 없이 밀접 접촉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들 가운데 3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초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아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감염이 일어난 것이 캠핑 장소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이 홍천 캠핑 모임이라는 집단 발생 분류로 현재까지는 일부 확진자는 홍천 내 캠핑장 외에도 인근 마트에 들렀지만 다행히 지역 내 밀접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휴가철 감염 확산 우려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해변과 산,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안심하지 말고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휴가는 가족 단위, 소규모로 다녀와야 하고 단체 식사나 전세버스 이동은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극장이 없던 시군에 문을 연 작은 영화관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재정난으로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양양 웰컴센터에 문을 연 양양 작은 영화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최근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양양뿐 아니라 삼척 가람영화관과 정선 고안시네마, 아리아리시네마 등 도내 13개, 전국 34개 작은 영화관이 모두 같은 형편입니다.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큰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군이나 시는 인건비 지원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게 일단 기본이고. 삼척시가 가람영화관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고를 냈고 정선군도 준비 중인데 고민은 여전합니다. 최신 영화 배급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은 데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객이 급감한 반면 방역 등 관리 부담은 늘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기존에 없던 별도의 예산 지원 등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운영 경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양양군의 경우 전문 사업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창립 예정인 양양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겨 9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관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저희 9월 중에 이제 재개관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올 연말까지는 저희 군에서 임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양양문화재단에다가 이제 위탁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는. 극장이 없는 시군 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나가는 불편 없이 6천 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조성된 작은 영화관. 운영의 중추였던 조합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운영되는 작은 영화관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문화복지 차원에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 농특산물이 수도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강원도 농특산물 특별 판매 행사장에는 소비자가 몰리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구에서 생산된 수박이 진열장에 전시되기 무섭게 팔려 나갑니다. 깔끔하게 소포장된 춘천 오이와 홍천 파프리카도 장바구니에 자리를 잡습니다.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농특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선보여 깐깐한 수도권 소비자도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 품질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가격 면에서도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면서 농민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는 2일까지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리는 특별 판매 행사를 통해 판로 개척에 나온 강원도 농특산물은 모두 20여 개 품목. 요일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판매액이 1억 원을 넘겨 전체 매출액은 13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한 강원도 인심도 선보이는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농산물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소비가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유통마트들을 통해서 강원도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농협은 코로나19로 집단급식이나 음식점 납품이 줄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특별 판매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개척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그 매장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원도와 협의해서 가을까지 지속해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 행사가 수도권 농협 유통센터에서만 일시적으로 열리고 있어 전국 판매網을 갖춘 대형 할인마트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다각화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지침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추진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폐쇄나 격리시설 운영,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등 감염병 지침을 이행하다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 대상은 주로 격리시설이나 약국, 일반 영업장 등입니다. 대형 산불과 산악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 헬기가 충청 강원권에 배치돼 오늘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소방청은 중앙 119 구조본부 충청 강원 119 특수구조대에 다목적 소방 헬기가 배치돼 전국 4개 권역이 모두 다목적 소방 헬기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460억 원을 들여 도입된 헬기는 프랑스 기종으로 야간 운항이 가능하고 실내 내에서 헬기 내에서 의사가 긴급 수술도 할 수 있어 산불 진압과 중증 환자 이송 등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지어진 삼척의 수소 충전소가 8월 1일 상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삼척시는 오분동에 33억 원을 들여 완공한 수소 충전소의 시험 운전을 내일 마감하고 8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업 운전 개시를 기념해 강원도에 수소차를 등록한 도민에 대해서는 8월 한 달 동안 판매 가격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 미래교육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강원 미래교육 추진단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 취약계층 지원, 교사 수업 역량 강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추진단은 7개 분과에서 전문직과 행정직, 교사 등 10명 안팎으로 운영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형 교육 체제로 전환해 공평한 교육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도교육청은 위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전용 공간 친구랑과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친구랑은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에게 도시락과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하는데 작년 한 해 4만 명이 찾았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일정 기간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숙식, 상담, 의료 학업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올 들어 848명이 이용했습니다.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29일 개막하는 2020 춘천 레저 대회와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방역 지원과 경기 보조, 참가자 안내 136명이며 오는 8월 13일까지 춘천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춘천 레저대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8월 29일부터 30일, 9월 5일부터 6일까지 분산 개최되며 송환 스포츠타운과 공지천 의암공원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인제군이 대학 진학 정보에 취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문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2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제 생태여행센터에서 찾아가는 대학 컨설팅을 개최합니다. 또 고3 수시 전형 학생들에게는 지원 대학에 관한 맞춤식 컨설팅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1,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입시제도와 수시 정시 입시제도 분석이 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종이 형태로만 발행되던 화천 사랑상품권을 모바일과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천구는 최근 화천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상품권과 카드 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가능해져 연간 1억 원 안팎의 상품권 발행 비용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 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앞두고 모바일 강원 상품권 온라인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모바일 강원 상품권 결제 금액이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다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제로페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강원 상품권 홍보 게시물을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등록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